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나라 도연명의 귀원전거라는 시를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归园田居其一，晋陶渊明。少无世俗韵，性本爱丘山。误落尘网中，一去30年。羁鸟恋旧林，池鱼思故渊。开荒南野际，守拙归田园。方载10余亩，草屋8、9间。榆柳映后檐，桃李罗堂前。暧暧远人村，依依墟里烟。狗吠声巷中，鸡鸣桑树颠。户庭无尘杂，虚室有余闲。久在樊笼里，复得返自然。도연명은 동진의 의희원년 서기 365년에 태어나 동진을 멸망시키고 유유가 세운 남조의 송나라 치하에서 8년을 더 살고 서기 427년 원가 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20살부터 벼슬살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직책을 맡았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29살 때는 강주, 죄주로 근무를 했고 34살 때에는 환현의 막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살이던 의희원년 서기 405년 3월에는 건위장군 유경선의 참군을 지냈고 그해 8월에는 강서성의 동북쪽에 있는 팽택현의 현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팽택현의 현령이 된 지 80여일 지났을 때 태수가 파견한 도구라는 그 우편 업무를 감찰하는 관리가 팽택현에 왔는데 그 관리에게 의관을 정제하고 인사를 가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사표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15년 후에 유유는 동진을 패하고 송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8년 후에 도연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명 이전에 동진의 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을 주장을 하면서 산속에서 은거하는 사람들이 쓰는 노장사상을 주제로 하는 현원시가 유행했었는데 도연명은 전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시라는 장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즉 귀원전거는 도연명의 전원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한 구씩 낭송하면서 해설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귀원전거는 귀원, 전원으로 돌아와 전거, 전원에서 살다 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구를 보겠습니다. 少无世俗韵
샤오는 젊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적소군, 시수윤,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나 출세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적응력을 얘기한 것인데, 운자는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에다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부정적인 말에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맞대가리, 멋대가리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어려서부터 또는 젊어서부터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수완을 부리는 멋대가리 또는 맞대가리가 없었다. 그리고 싱번 아이치우산, 나는 천성이 본래 산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산을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새 속에 비율을 맞추는 거하고 반대의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로 전왕종, 잘못해서 먼지망 속에 잘못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벼슬살이를 했던 것, 즉 관계에 나갔던 것을 후회해서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취 산 스년, 한번 시작을 했더니 30년이 지나갔다는 말은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이 41살인데 30년을 했으면 11살 때 벼슬살이를 시작했다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20살에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직함이 있는 좀 번듯한 직책을 가지기 시작한 건 29살 때부터였으니까 이것은 30년이 아니고 13년을 3년과 10년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13년이라고 한다면 13 할 때 그 3자가 중국음으로 일성이어서 평성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니엔자가 이성이라서 평성이므로 13년 세 글자는 십자가 입성자이므로 특성, 측평평으로 돼서 평성평성이 연이어 나오는 게 불편하여 십자와 삼자의 위치를 바꿨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는 이취, 한번 나가서 산 스년, 3년과 10년이 지났다, 13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녀 련 지울린, 지라는 이 글자는 굴레 기자인데요. 지녀, 기조라고 하면은 새장 속에 갇힌 새입니다.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옛날에 살던 숲속을 그리워하고, 주위 스구연, 이 구에 나오는 지자와 연자는 모두 다 연못이라는 뜻인데, 지는 규모가 작은 가정에 있는 작은 연못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연자는 그거보다는 큰 방죽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는 작은 연못에 잡아다가 갇혀진 물고기는 옛날에 살던 큰 연못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 카이황 난예지, 카이황이라고 그러면은 황무지를 개간하다인데, 황무지란 완전 황무지가 아니라 도연명이 관직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간 묵혀두었던 땅인 것 같습니다. 귀거래사에서 도연명은 전원이 장모한데, 전원이 장차 풀로 우거지는데 호불기리요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라고 읊었었거든요. 난예지란 남쪽 들,
그 동네 남쪽 농토 바깥쪽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황 난예지라는 것은 남쪽 들 밖에 묵힌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조归田园 수졸 졸박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은 노자에 나오는 포박수졸 소박함을 안고 졸박함을 지키다. 그러니까 아주 청빈하게 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거를 하면은 복록이 없고 좀 가난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수졸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수졸 귀전원이란 졸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원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는 도연명이 자기가 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은거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연유를 밝힌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고향의 여러 가지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자이 수유무 방택시벼무란 택지를 얘기하는 건지 대지를 포함한 농토를 얘기하는 건지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이 시벼무라는 땅의 넓이는 13,467.8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도연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연명의 농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땅 10여 무에 약 13,000평에 차우 빠지우젠 촉이라면 초가집이죠. 초가집 8 내지 9칸에 유리오 인 허우옌 유료 유는 느릅나무 유자고 류는 버드나무 류자예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허우옌 뒷곁처마죠. 뒤쪽 처마를 인 그늘 지우고, 그러니까 뒤쪽 처마를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덮고 있고, 타올리 루어 당첸 복숭아 나무와 리는 오얏이라고 그러는데 오얏은 자두예요. 자두나무가 루어 당첸 집 앞에 늘어서 있고, 아이 웬런춘 아이 두 글자는 아주 멀리 아스라이라는 의미의 의태어예요. 아스라이 멀리 먼 남의 마을. 이 쉬리옌 이 두 글자는 연기가 하늘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형용한 의태어예요. 의 허리연은 하늘하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고페이 선샹중 개는 깊은 골목 속에서 짖고, 지밍 상수디엔 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울고. 닭은 일반적으로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는 일이 없는데 도연명 집안에 있는 뽕나무들은 높이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높이가 낮아야 뽕잎을 따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꾸 전지를 해가지고 뽕나무 높이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후팅 우 천자 후는 실내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팅은 마당, 그러니까 집 안팎에 우 천자 먼지나 잡동사니가 없고, 虚室有余闲 텅 빈 방 안에는 여유로운 한가로움이 있다. 이 여유로운 한가로운 생활이 도연명이 은퇴를 한 이유죠. 이런 한가로움은
지나친 명예욕이나 지나친 소유욕 같은 비본질적인 욕구를 버림으로써 얻어진 것인데, 도연명은 은퇴 초기에는 그런 여유로운 한가로움을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방자의 시유무로부터 여기까지가 도연명이 자기가 은퇴한 고향 마을의 한가롭고 여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이것은 훗날 전원문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나라 대표적 전원 시인인 왕유가 쓴 유천전거는 도연명의 규원전거와 굉장히 비슷한 시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는 경치 묘사가 아니고 자기의 심정을 서술한 부분이라 현원 시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구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우자의 반롱리, 오랫동안 세장 안에 갇혀 있다가 부더 반즈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옴을 얻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낭송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